오늘은 그 어떤 뭐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와 당국자 또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열띤 토론회장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 주요 내용과 부동산 정책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필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있었던 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전에 이 14일부터 이 3일간 분야별 또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제를 좀 각각 어떻게 나뉘었나요? 오늘 진행될 토론회의 전제로 이제 시작된 선행 작업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오늘 이제 또 논의된 주요 주제들이 하루씩 나눠져서 미리 진행이 됐습니다. 14일에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국토교통부인 소관부처가 교통교통부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뭐 전문가, 당국자, 그다음에 국민 등이 다양하게 참고해서 토론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됐었죠. 네. 예. 이제 각 분야별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4일에 먼저 열렸던 분야가 바로 이제 주택 공급 관련 토론회였는데 이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공급 저하가 아니라 지금 체제 자체가 좀 무너진 상황이다라는 평가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먼저 지난 정부 때 그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사실상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세입자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22년 코로나 사태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 압력이 이제 거세지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각종 그 PF 사업들이 이제 사실상 줄 도산 상태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전세 사기하고 맞물리면서 소형 이제 PF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올스톱되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비아파트 부분의 건설 부분에서의 생태계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규제 지역과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지 여부를 놓고도 좀 의견이 엇갈렸었는데요. 이런 규제가 이제 거래를 위축시켜서 이제 공급 확대를 좀 어렵게 한다는 우려랑 또 규제를 유지시키거나 확대를 해서 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런 좀 목소리가 양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규제 지역 관련 논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원래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지적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에 따르면 이제 규제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 효과가 거의 떨어지는 얘기에 돼 있어서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 같은 것들이 정말 줄기차게 이루어져야만 사실 이런 규제 없이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지적 규제는 항상 한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공급에 이어졌던 주제가 바로 이제 금융정책 관련인데 부동산 금융정책이라면 결국 대출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14일 날 있었던 토론회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문제라면 15일 날 있었던 금융정책은 결국은 수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다 맞아야지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수요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물론 뭐 본인의 돈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금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자금을 가지고 사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부동산의 비용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금연적 지원을 받아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공급이 충분히 될수록 사실은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동산의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금연 정책이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도 억제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금융 규제라는 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뭐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절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토론회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런 측면에서 시장 안정의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 지적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청년층 실수요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세 대출, 그 다음에 이주비 대출 규제 문제도 사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총량 규제를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네. 이날 또 청년층 국민 의견이 또 많이 제시됐습니다. 가장 논쟁이 됐던 이 대목이 청년층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 그 대출 규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입장에서 자기가 각자 이제 효율적인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청년층들도 요즘은 워낙 이제 능력 있고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경우에는 대출을 상당 부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전월세 보증금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제 점점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아랫단부터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임대냐 주거냐 상관없이 이런 것을 이제 주거 중립성의 원칙이라는데요. 이에 맞게끔 질 좋은 이제 임대주택을 입지 좋은 곳에 대량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매매 수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많은 대출을 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좋고 이제 한 임대주택을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공급하는 게 가장 이제 우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전세 대출 관련해서는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비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규제를 더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왔거든요. 사실 전세 대출이 이제 활성화된 게 박근혜 정부 시기 이제 말기에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대출 자금이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걸 없애기는 참 힘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서는 취약 계층과 그 다음에 그 비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연착륙 방안으로서 좀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제시한 것처럼 전세 대출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거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예. 네. 또 16일에는 이제 재정경제부의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뜨거운 화제였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이제 세제를 좀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세금 제도들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대신에 보유세는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감경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가 적절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전에 논의했던 부동산의 특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줄이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또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체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주로 오갔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사실 일부 지역에 아파트에 집중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특히 이제 뭐 투기구역으로 지정된 뭐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비아파트 방식의 그런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세제적으로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그거를 공급을 더 확산시킬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별개로 이게 아파트를 신규 신축한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 비용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런 비용에 있어서도 사실 그 세금이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예.